자, 이제 부동산 공시제도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부동산 공시제도인데요. 자, 우리가, 자, 부동산은요, 자, 뭘 부동산이라 그러느냐 말입니다. 참고로, 객관식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주관식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를 요구하는 게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은요, 많은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정확히 알기를 요구합니다. 뭐는 뭐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자, 부동산이 뭐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토지, 건물 그런 거, 뭐 그거, 땅, 뭐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자, 그건 일반인이 하는 얘기고. 자, 부동산이 뭐냐라고 하면요. 자,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 뭡니까? 라고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라고 딱 꺼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입니다. 자, 공시다 말입니다. 자, 공시는 뭐냐 말입니다. 한자로는 요렇게 씁니다. 자, 요래 쓰는데 공시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자, 특정 사항을 외부에 알린다. 이거를 공시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공시가 뭐예요?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어떤 특정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다 말입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정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인데, 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특정 사항, 요게 구체적으로 뭔데 이 문제는요. 대상의 측면으로 분석되고요. 알린다 그러면 어떻게 알릴 것이냐, 요 방법이 문제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릴 것이냐와 어떻게 알릴 것이냐, 요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이 되는데, 무엇을 알릴 것이냐는요, 토지와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린다 그럽니다. 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리는데,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단어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관계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표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표시를 사실관계라 그럽니다. 자, 부동산 표시를 사실관계라 그런다. 자, 부동산 표시가 또 뭘까요? 부동산이 뭐였어요? 토지, 건물. 표시가 뭘까요? 자, 표시라는 글자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영어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면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그게 정확해야만이 독해가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단 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표시한다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 지정한다, 특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두 개 책에 있습니다. 자, 표시하세요. 그러면 요거 체크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시법 시간에 표시라는 단어는요, 무조건 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라는 글자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요, 특정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부동산을 특정하는 거. 사실관계는 부동산 표시라 그랬죠. 그럼 사실관계는 어떤 내용들이냐? 부동산을 특정하는 내용들을 사실관계라고 해요. 그럼 부동산을 특정하는 내용이다. 그럼 근데 부동산이 뭐였어요? 토지, 건물이었죠. 토지, 건물. 그럼 부동산 표시는 토지를 특정하는 토지 표시와 건물을 특정하는 건물 표시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그죠? 그럼 토지 표시,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까? 이런 거를 토지 표시라 그럽니다. 자, 이런 걸로 토지 표시라 그러는데, 자,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자, 소재는요, 행정구역 명칭 중에서 동까지를 소재라 그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동까지가 소재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무슨 면 무슨 리, 거기까지가 소재입니다. 리, 동까지가 소재예요.
자, 지번은 뭐냐?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모르겠다 말입니다. 모르겠다 그러면요, 무조건 끊으시면 됩니다. 자, 지번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끊으면 돼요. 토지 번호가 지번입니다. 땅지자요, 번호예요. 토지 번호가 지번이에요. 자, 그리고 지목, 모르겠다. 땅지자, 목적, 토지, 목적이 지목입니다. 토지, 목적은 지목인데 이 토지는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목적을 적었는데 그 목적이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 지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토지 크기겠죠. 토지 크기고, 자, 경계 또는 좌표인데 경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토지 외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토지 외형의 경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 해놓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책을 봤을 때 어떤 단어가 여러 개 나열되고 있습니다. 단어가 여러 개 나열되는데 어떤 단어는 뭐 밑에 점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단어를 나열할 때는 뭐 하고 중간점 찍고 뭐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단어를 나열할 때 어떤 단어 쓰고 그걸 갈로 묶어서 단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달라요. 밑에 점을 찍을 때는요, 이 전과 후가 독립적 의미를 가질 때는 밑에 점을 찍어요. 중간점을 찍을 때는요, 이 점의 앞과 뒤가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질 때는 중간점을 찍어요. 그리고 갈로 묶는 거는요, 갈로 밖과 갈로 안이 같은 의미를 가질 때는 갈로를 묶어요. 이거를 글자로 표현하면은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요, 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단어를 적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하고 좌표는요, 요 밑에 갈로 묶어놨잖아요. 그죠? 갈로 묶었다는 얘기는 경계와 좌표가 같은 의미를 가진단 말입니다. 그럼 경계가 어떤 의미입니까? 토지 외형이라는 의미죠. 자, 지적도는 도면에 요렇게 경계가 잡혔습니다. 경계가 요렇게 돼서요, 땅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적도의 도면에 그림을 요래 그려놨어요. 땅 모양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지 뭐. 그죠? 경계를 보니까 땅 모양 알겠죠, 그죠? 그럼 좌표는 경계와 같은 의미다. 그럼 좌표는 어떤 의미? 토지 외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좌표를 볼게요. 좌표를요, 제가 여러분한테 4개 드려볼게요. 자, 1, 3, 1, 3, 3, 1, 3, 이렇게 좌표 4개 적게요. 그럼 요 4개의 좌표가 가지는 도형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4개니까 꼭 지지면 4개겠죠. 이거를 표시하면 이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산수시험 갑니다. X입니다. Y입니다. 자, 1, 2, 3, 4. 1, 2, 3, 4. 자, 요 점이 1, 1. 요 점은 1, 3. 요 점은 3, 1. 요 점은 3, 3. 요리 되잖아요. 요 4개 좌표잖아요. 그죠? 그럼 좌표 4개가 딱 나면 가로변의 2, 세로변의 2가 되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좌표 4개가 나오니까 도형의 모양이 나오죠. 토지 외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경계도 토지 외형입니다. 좌표도 토지 외형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가세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갑니다. 반대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은 경계로 나타내는 방법과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경계로 나타내는 방법과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2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그럼 경계로서 외형을 나타내는 지역이 따로 있을 것이고 좌표로서 외형을 나타내는 지역이 따로 있겠지. 이 얘기죠. 그럼 지역이 따로 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뭘까? 요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읽으면 됩니다. 요런 지역은 경계로서 외형을 나타낸다. 요런 지역은